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고민은요. 근래 한 1, 2년 전부터 저는 좀 위생이나 이런 좀 의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나라 문신사 분들의 예를 들어 위생 관리법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아무래도 예전부터 좀 도제식 방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샵마다 굉장히 너무 판이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의료적인 부분이나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명확한 기준선이 없고 또한 사실 위생이라고 하는 건 문신과는 사실상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정확하게 정해진 정답이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좀 굉장히 어느 정도 좀 염증이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님들께도 이런 걸 좀 명확하게 고지해드리기 위한 시술 동의서라든지 그러니까 손님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한 이런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또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나도 사실 근데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가장 큰 숙제인 부분인 것 같아. 아직도 SNS에는 그런 글들이 게시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타투에 관련된 페이지라든지 SNS 글을 보면은 작업을 받은 손님이 자기 작업 받은 부에 사진을 딱 올리면서 타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그게 진짜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 생각해. 그 관리법은 아티스트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못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서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나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체계적인 뭔가의 그런 위생에 관련된 교육들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해. 근데 합법적인 나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런 보건 의식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 네,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그렇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작업자마다 혹은 해당 문신사마다 해당 샵마다 관리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상 바꿔서 해석을 하면 관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어떤 관리를 해도 결과값은 똑같이 나온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이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손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업 동의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사실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작업 동의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도 교육기관에서 이제 처음에 1강 들어갈 때 이 친구들한테 혹시 타투를 받은 친구들이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서 한 9명 정도 타투를 받은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타투 받기 전에 작업 동의서라는 걸 작성한 적이 있냐?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1명, 진짜 한두 명 또는 아예 없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근데 그 작업 동의서의 역할은 이 사람이 타투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지 를 뭔가 체크해 줄 수 있는 건강 체크리스트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체크를 한 샵과 체크를 하지 않은 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 이 10명, 100명의 손님이 양쪽 샵에 들어갔다 가정했을 때 한 명은 작업 동의서가 있는 그런 샵인 거고 동의서가 없는 샵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는 100명의 손님 중에서 에이즈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비형간염, C형간염 환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작업 동의서가 1차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작업을 봤는데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그 동의서를 받아서 체크를 했다고 하면은 자기 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제가 켈로이드가 있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거기 때문에 1차적인 그런 진단 키트 같은 거지. 근데 작업 동의서가 없는 샵은 그 키트가 없는 거야. 아티스트 분들도 분명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타투 관리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답이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그분이 절대로 그 타투 하시는 분이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내가 가르쳐드리는 관리법이 오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오답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진짜로 그냥 그 오답이
정답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 나 생각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난 그게 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거지. 당연히 그 제대로 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법을 설명해 줬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다. 워낙에 이제 다 그 정보의 전달 방식이 도제식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내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정답이고 그게 계속 이제 세대를 걸러서 전달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저도 지금 교육이 가장 좀 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럼 위생교육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야 조금 더 좋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일단 첫 번째는 인식부터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위생의 중요성에 관련된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또는 이제 타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그 커리큘럼 항목을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좀 크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 타투를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타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 목적성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니까 그림을 잘 가르쳐 줘야 돼. 그럼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냥 배워야 될 것 같아. 또는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기술력을 잘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기술을 정말 잘 배워야 돼. 타투를 잘 할 수 있어. 만 생각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플러스 알파로 위생에 관련된 그런 보건의식 자체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커리큘럼이라는 그런 하나의 항목에 꼭 대표적으로 넣어서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타투 교육이라든지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추세긴 한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그냥 도제식 방식으로 아까 배워서 내린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위생적인 것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또 생각 안 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 그런데도 그런 위생 보건에 관련된 그런 내용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내 의견이긴 하지. 네. 어쨌든 위생에 관련된 것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타투 하시는 분들 또는 타투를 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거는 위생에 관련된 그런 내용부터 먼저 배우고 시작해야만 이런 올바른 타투 문화가 되지 않을까. 관리법도 다 통일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작업 동에서도 각 샵에서 다 비치될 수 있는 안전한 타투, 손님과 아티스트가 서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것도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겠네. 네. 오케이. 내가 어떻게 잘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오픈을 잘 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블랙 앤 그레이 조금 더 기술력이 높은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